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사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루시드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루시드는 CCIB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성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루시드의 주식을 갖고 싶으시다면 티커네임 CCIB라는 주식을 사놓으시면 나중에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 상장이 될 때 CCIB 주식이 루시드의 주식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2021년 2분기에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루시드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뷰에서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시드는 예술과 과학 그리고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로 고객들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차는 더 안락하고요, 화려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거리와 차 내부 공간, 그리고 HMI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루시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핏과 마감,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결과물입니다. 루시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드라이브 트레인의 구성 요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컴팩트하고요, 전력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루시드는 모든 구성 요소를 아래로 밀어내고요, 모든 추가 공간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내부는 더 넓고요, 외부는 더 컴팩트해 보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개념이 작동하게 하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많은 부분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 배터리, 모터, 트랜스미션, 파워 일렉트로닉 인버터 및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말이죠. 루시드는 모든 작업을 사내에서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검증 작업을 통해서 500마일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이것은 주행거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안녕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드는 사내에서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드림 드라이브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32개의 ADAS 센서가 있고요. 헤드램프를 완전히 리엔지니어링 했고 가장 균일한 마이크로 렌스 광학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장 균일한 빛을 내는 자동차 전조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내에서 개발된 또 다른 기술은 924개의 나사의 구조인데요. 이것은 300kW짜리의 배터리를 담을 수 있고 900V의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드의 최초 공장은 그린필드 EV 공장입니다. 가장 빠른 공장 건설이 될 것이며 고급 차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 품질이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디자인, 제품, 그리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품질이 중요시됩니다. 이번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드의 UX 경험은 차 밖의 루시드 앱에서 시작됩니다. 이 앱은 루시드 차주인의 아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접근을 할 때는 루시드 차는 접근한 사람이 차주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음성 명령을 사용해서 음악 세트를 재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서 목표 지점을 세팅할 수 있고 약속을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기술과 개념을 통해서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라는 차를 개발해냅니다. 가격은 약 7만 달러 정도이고요. 주행거리는 517마일로 킬로미터로 바꿨을 때 832km고 맥시멈 마력은 1080홀스파워에 다다릅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루시드는 주행거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테슬라가 412마일을 간다면 루시드는 517마일을 자랑하고요. 듀얼 모터끼리만 비교를 했을 때 루시드 에어의 드림 에디션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은 168mph로 155mph의 속도를 자랑하는 테슬라의 듀얼 모터와만 비교를 한다면 더 높은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르쉐보다 더 빠르네요. 단지 기술력만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루시드의 스페이스 컨셉트를 이용하여 내부는 더 넓게 그리고 외부는 더 컴팩트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벤치 스타일의 뒷좌석을 만들어냈고요. 더 넓은 다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루시드라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루시드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루시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없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매출액은 2021년부터 나올 예정이며 2021년 예상 매출액은 97밀리언 달러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루시드 에어가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서 2022년에는 2.2빌리언 달러, 2023년에는 5.5빌리언 달러 정도로 2022년에 비해서 149.4%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액에서 Cost of the Goods Sold라는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온 값입니다. 2021년에는 보시다시피 적자이며
2022년부터는 매출 총이익이 34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4년에는 2.1빌리언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으로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과 같은 부분은 실제 영업에서 무관한 부분인 만큼 이자와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을 순이익에서 다시 더해줌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만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루시드는 많은 매출액을 2023년까지는 낼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가 비용과 R&D 그리고 인건비로 인해서 적어도 2024년까지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지 못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기업에게 할당된 한 해 예산이며 주로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집계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시드가 에비타 기준으로 2024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지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에서 흑자가 발생하려면 2025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루시드는 아직 매출액이 없는 회사이며 흑자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2024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의 부분에 대해서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포마 오너십을 통해서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IV 쉐어홀더스는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들로 CCIV 스펙에 투자를 함으로써 루시드의 지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억 5,800만 주의 주식이 할당되었고요. 이것은 16.1%에 달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쉐어홀더스는 루시드의 지분을 희망하는 기관 투자들을 말하는데요. 2.5조를 투자함으로써 1억 6,600만 개의 주식을 할당받았고 이것은 10.4%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루시드 임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73.5%에 달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16.1%가 할당되어서 꽤나 높은 비율을 할당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스펙에 꾸준히 투자하셔왔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율에 CCIV 파운더의 지분이 빠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CCIV 파운더의 지분은 CCIV 쉐어홀더스인 16.1%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기 좋게 쪼갠다면 다음과 같은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파운더 쉐어스와 파운더 워런트가 총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퍼블릭 워런트가 2.5% 정도 할당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시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투자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들을 대상으로 루시드 에어는 캐시 인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약 2빌리언 달러를 그리고 기관과 같은 투자들인 파이프 인베스터들을 통해서 2.5빌리언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루시드 에어는 총 2070 더하기 2500을 했을 때 4.5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속에서 합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여기 밑에 이 부분인 165밀리언 달러를 빼고요. 그렇게 되면 남는 나머지 캐시인 4.4빌리언 달러는 밸런스시트에 넣음으로써 루시드가 갖게 되는 현금은 4.4빌리언 달러 그리고 부채는 0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은 2021년 2쿼터 안에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 성공적으로 트랜잭션이 끝난다면 CCIV라는 티커는 LCID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루시드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부분인데요. 루시드는 2023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1 멀티플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테슬라는 1월쯤에 10.7 멀티플에서 16.3 멀티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멀티플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3-year forward revenue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 자료로만 본다면 루시드가 2.1 멀티플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는 적어도 10.7 이상의 멀티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시드의 멀티플은 한 주당 1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CCIV의 주식은 10달러가 아니죠. 루시드의 가격은 며칠 전만 해도 35달러였고요. 이 루시드의 가격이 35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Enterprise Value over Revenue의 멀티플은 9 이상이고요. 이것은 테슬라와 거의 맞먹는 멀티플이기에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루시드가 60달러까지 갔으며 이것은 72조의 기업 가치에 달합니다. 72조면은 8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이며 GM에서 살짝 아래 정도인데 아직 매출액을 내고 있지 않은 회사가 72조의 시가총액을 받는다면 엄청난 고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DA라고 하는 Definitive Agreement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고요. 발표가 되고 머지않아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DA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이 공식일까요? 정답은 DA가 발표나기 전후의 주가 상황과 합병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DA가 나면은 합병 비율을 알 수 있고요. 합병 비율 속에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맞는 멀티플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DA가 발표한 뒤에 주가가 $10보다 훨씬 상승했다면 당연히 멀티플은 기업이 제시하는 멀티플 그 이상이 되겠고요. 왜냐면 기업은 항상 $10를 기준으로 멀티플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괴리감은 굉장히 클 수 있겠습니다. 괴리감이 크다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이고요. 반대로 DA가 발표가 되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저평가라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으로 반응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CCIB와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고자 하는 루시드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회사는 매출액이 지금 현재는 없는 회사이고요. 적어도 2024년까지는 장기간 동안 꾸준히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4.5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투자받았고요. 부채 없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긴 하나 CCIB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의 경우는 11.50달러에 약 4천만 개의 주식이 워렌트로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8월달쯤에는 워렌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루시드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저점에서 잡으셨다면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새로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라면 조금 조심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CCIB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